음향 시스템 설계 47번째 시간. 오늘은 그 음향 시스템 설계 책 5장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처음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시간은 아웃보드 프로세서의 종류 및 모든 프로세스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보드 프로세스의 종류는 녹음용 또는 SR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스템 좀 바꿔가지고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보드 프로세스의 종류에서 녹음용과 SR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녹음용 SR용을 막론하고 종류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다이나믹 계열은 소리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파수 계열은 음색, 소리의 양, 음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 계열은 시간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차를 보고 있는 거고요. 색깔을 좀 딴 걸로 바꿔야 될 듯 해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어떤 게 잘 보이나? 이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다이나믹 계열과 주파수 계열은 소리 자체를 건드리는 거고요. 시간 계열은 시간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이나믹 계열은 소리가 지나가는 그 통로에서 전체의 볼륨을 키우거나 줄이는 것을 얘기하고요. 주파수 계열은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에서 그 신호의 음색을 제어하는, 소리의 느낌을 제어하는 거고, 시간 계열은 시간차, 리버브나 에코, 원래 신호는 그냥 지나가게 하고 사이드 채널로 어떤 다른 프로세서를 통해서 시간이 차이가 나게 들어오게 만들어줘서 만드는 현상을 시간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소리의 양에 해당하는 것을 다이나믹 계열, 음색은 주파수 계열, 시간차는 시간 계열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소리 양은 컴프레서, 리미터, 익스팬더, 디에서, 노이즈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음색 계열은 대표적인 게 이퀄라이저. 그래서 이퀄라이저는 쉘빙 EQ, 파라메트릭 EQ, 그래픽 EQ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EQ가 있죠.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이런 거예요. 소리 양에 컴프레서가 있었는데 음색 계열에도 컴프레서가 있어요. 뒤에서도 물론 있고요. 물론 시간차의 리버브나 딜레이를 이용한 에코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왜 컴프레서가 소리의 양을 컨트롤하는 건데 그 소리 음색 계열에도 있냐면, 다이나믹 계열의 프로세서가 동작을 할 때 그 동작하는 컴프에 눌려지는 양에 의거해서 고차 배음이 변경이 되거든요. 고차 배음이 변경되는데 이 고차 배음 변경에 의해서 음색이 변이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이제 음색 변이로 나타나는데, 이 장비마다 특이한 현상에 의해서 특이한 음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에 익숙해진 엔지니어들이 다이나믹 계열을 음색 계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양을 컨트롤할 때 불가역적인 현상으로 배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배음이 원음에 착색돼서 독특한 음색을 구성하게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컴프레서를 뭘로 쓴다? 음색 계열, 주파수 계열의 아웃보드로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보통 녹음용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SR 계열에서도 소리의 강력한 음색, 강한 음색 이런 걸 만들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라이브에서 드럼 톤을 잡을 때 드럼이 원래 그냥 치면 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는데, 드럼 소리 들어보면 전자드럼 말고 요새 리얼 드럼은 턱턱턱 이런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턱턱턱, 통통통이 아니라 턱턱턱 이렇게 나는데, 이런 것들은 뭘 가지고 한 거다? 컴프레서로 소리를 눌러서 만든 소리다. 그러니까 음색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다.
그리고 시간 계열 같은 경우는 시간차를 이용하는 건데, 시간차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원래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유, 너무 굵은 선으로 그어버렸네요. 원래 신호가 이렇게 지나간다. 원래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 신호를 중간에 빼요. 해갖고 다른 장비, 이펙터 장비 EF, 글자를 갑자기 쓰려니까 헷갈리네. 네, 써보죠. 이펙트 장비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섞여서 나가서, 여기에 소리는 원래 A 소리가 있고요, 여기는 A 다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소리가 나와요? A 플러스 A 다시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시간 계열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하나를 보내고, 신호가 하나가 지나가고 또 사이드 체인으로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다이나믹이나 주파수 계열은 어떻게 달라요?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에 지나가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다이나믹이나 음색 계열 장비가 들어갑니다. 펌프나 EQ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소리가 뭐예요? A였는데 여기 다시는 뭐가 돼요? 그냥 나온 소리도 A 다시, 뭐가 된, 컴프가 된 또는 이퀄라이저가 먹은 A 다시 소리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이내믹이나 주파수 계열의 소리는 A를 A 다시로 만드는, 음색이나 볼륨을 또는 다이나믹을 바꾸는 또는 크로스트 팩터를 바꾸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팩터 계열, 시간 계열은 시간차를 이용하는 건데, 원래 소리는 그냥 나오고 거기에 이펙터를 먹인 A-라는 소리를 같이 부과해서 이런 소리가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계열, 주파수 계열, 시간 계열이 있고, 다이나믹 계열은 소리의 양, 주파수 계열은 음색, 시간 계열은 시간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녹음실에서 많이 씁니다. 녹음실에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스피커 시스템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시간차나 음색이나 소리 양을 다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론적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 가지 종류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프로세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 세 가지 종류의 프로세서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시스템 용도에 맞게 신호 흐름 노상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다이나믹 계열과 음색 계열은 어떻게 한다? 신호가 들어가는 체인 안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했고요. 시간 계열은 어떻게 한다? 신호가 지나가는 것하고 사이드 체인으로 신호가 걸려서 다시 합쳐진다. 그래서 여기는 A 신호가 A 다시 신호가 되지만, 여기 시간 계열은 A 신호가 A 신호로도 나오고, 또 여기 A 다시, 소문자 A 다시 신호가 합쳐진 신호다. 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보드 프로세스의 설치 위치가 녹음용이나 SR이나 뭐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일단은 마이크 풀이나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믹서의 입력 전단에 사용합니다. 마이크 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이크 신호 자체는 오디오 신호의 레벨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라고 하는 계열은 다이나믹이든 컨덴서 계열이든 신호가 작아요. 그래서 마이크 신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를 라인 레벨, 오디오 신호가 사용될 수 있는 전압 정도로 증폭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압을 증폭해 주는 단계가 마이크 프리라고 하는 단계고요. 이 프리앰프는 마이크 프리도 있고 뭐 포노 프리도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이 마이크 프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입력 전단에 쓰는데, 이 마이크 프리에 보통 뭐가 달려 있어요?
보통 많이 달려있는 게 이 컴프들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컴프가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컴프가 달려있는데 요 마이크 프리하고 컴프가 같이 달려있는 건 마이크 입력 전단에 사용이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프리에 컴프레서 리미터가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는 장비들을 사용할 때 입력 전단에서 사용한다. 인풋 인서트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콘솔에 지금 디지털 콘솔이 되니까 인서트 개념이 희미해졌는데 그 아날로그 콘솔에는 인풋 인서트, 아웃풋 인서트가 다 있었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디지털 콘솔들도 일부 디지털 콘솔들이 인서트 기능을 사이드 체인으로 걸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해요. 물론 인서트 커넥터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55 플러그가 아니라 입출력으로 사용되는 커넥터들을 인서트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입력 믹서의 인풋 인서트에는 컴프,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아날로그 콘솔에는 없는 기능이었고요.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런 인서트가 요즘에 디지털 콘솔들도 알렌헬스에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고가 콘솔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콘솔들의 그 인서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인서트를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55 플러그를 가지고 팁과 링을 가지고 아날로그 때 썼다면, 디지털 콘솔들은 뭐 입력이 48인데 입력 48, 출력 24 채널밖에 지원 안 되는데, 입력 채널을 96까지, 출력 채널을 뭐 56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프로세싱 되는 건 뭐라고요? 48 이내 24 아웃인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그 리오렉 스테이지 박스, 입출력 박스는 어떻게 돼요? 96 채널에 96에 뭐 48 아웃을 지원을 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하냐면 이런 인서트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외장 아웃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장 아웃보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컴프,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전에 장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장비들이 컴프,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가 하나의 장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컴프와 리미터만 있는 장비도 있기도 하지만 아날로그 때는 이렇게 다 썼다라는 거고, 디지털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컴프 따로, 리미터 따로, 익스펜더 따로, 게이트 따로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믹서의 억스 샌드 리턴은 시간계열, 억스 샌드하고 리턴은 시간계열 이펙터 사이드 채널로 요 쓰는 방식은 사이드 채널로 쓰는 방식으로 시간계열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아웃풋 인서트에도 컴프 리미터랑 뭐가 달라요? 그래픽 EQ가 들어갑니다. 인풋 인서트에는 안 들어가는데 출력 인서트에는 그래픽 EQ가 들어가요. 그리고 믹서의 출력 구단에는 컴프 리미터, 그래픽 EQ, 크로스오버, 딜레이, 각종 그 스피커 컨트롤에 필요한 장비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믹서 출력 후단에 연결되는 장비들을 설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이 스피커 시스템 설계에서 공부하고 설계에 진행하는 거다. 실제로 요 앞에 인서트까지도 우리는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스피커 시스템 설계에서는 무엇을 많이 써요? 믹서 출력 후단에 연결되는 장비를 사용해 쓴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요즘에 디지털 장비는 장비 후단에 출력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컴프 리미터 달려 있고요. 요 컴프 리미터, 요 색깔 바꿀게요. 요 컴프 리미터 달려 있고요. 그래픽 EQ 달려 있어요.
여기까지는 달려 있어요. 어떤 믹서는 딜레이도 달려 있어요. 크로스오버는 안 달려 있죠. 크로스오버는 달려 있지 않고요. 그래서 컴프리미터, 그래픽 EQ, 딜레이까지는 디지털 믹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오버에 관련된 건 조금 더 복잡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달려서 최근에 나온 게 있네. 알렌헬스에 이런 장비가 나왔어요. AHM64라고 하는 매트릭스 믹서라고 하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크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장비에 크로스오버까지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믹서의 기능부터 크로스오버까지 다 달려 나오는데, 이게 렉 타입이고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컴퓨터로 하거나 뭐 패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디자이닝해서 GUI상에서, GUI라고 하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또는 아이패드나 뭐 안드로이드 패드나 이런 상에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것.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이런 장비들이 모두 다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요즘에 모두 다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장비 하나하나가 되게 비쌌어요. 아웃보드 프로세서 하나가 되게 비쌌는데, 어느 정도 비쌌냐면,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 공부할 때는 유레이라고 하는 크로스오버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썼어요. RTA도 너무 비싸서 못 써봤고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금전적인 부담이 많아서 사용이 어려웠다. 현재는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고 몇 개의 프로세스만 구매하면 다 사용이 가능하죠. 너무 쉽사리. 그리고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플러그인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죠. 요즘에 플러그인에 뭐 컴프 계열, 뭐 시간계, 다이나믹계, 시간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써요. 이퀄라이저, 음색 계열도 많이 쓰고요. 이런 것들 신호 흐름에 맞게, 신호 흐름만 알면 신호 흐름에 맞게 사용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가상 프로세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모호가 되어져서 다 디지털화가 되어져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모든 장비를 1구라고도 하고 1유닛이라고도 하는데 4.5cm 정도 되죠. 높이가. 그 장비에다 모두 넣어놨어요. 그래서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장비들이 등장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고 기능은 무지하게 막강해졌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이런 그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2년에 기능은 2배,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능은 2배, 가격은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다. 부가 장비로 RTA 같은 경우도 무지 잘 지원하고 있고요.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의 RTA, 공짜 RTA들도 성능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유는 이 RTA라고 하는 게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심플한 연산이에요. 심플한 연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핸드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는 컴퓨터 베이스에 공짜 프로그램도 있고 오래된 프로그램도 있고, 최신의 이제 고가의 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뭐 스마트나 이지라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RTA는 동일하게 연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변에 사용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측정 마이크가 더 중요하겠죠. RTA 기능 지원해서 스피커에 이퀄라이징 튜닝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장비들도 있다. 그리고 모두 PC를 연결해서 GUI상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용법,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사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장비의 사용법을 알면 직관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영향의 문제가 없다. 여기 그림 하나 있죠. 여기 아웃라인에 제뉴 26이라고 하는 것이 2인의 6아웃짜리 그 스피커 프로세서인데, 이 그림 보시면 여긴 지금 출력 6번 출력으로 나가는 신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크로스오버 화면들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입력 K, 입력의 개인, 크로스오버, 인풋 1번, 2번, 출력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가면서 이 크로스오버, 아니 이퀄라이저에 관련된 것, 크로스오버 포인트에 관련된 것, 여기에 리미터에 관련된 것, 딜레이에 관련된 것, 로우 패스 빌타, 그리고 요거의 출력 네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장,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컴퓨터 연결해 놓으면 입력이 어떻게 되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 메터링으로도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그냥 해보면 돼. 부딪혀보면 다 해결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무슨 뜻이구나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대강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왜 저기에 저장비가 저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저값은 저렇게 되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그게 설계인 겁니다. 제가 음향 시스템 설계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난해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재미없고 난해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잘 익히시면 여러분은 설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막강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이나믹 계열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길어졌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내 것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내 실력이 늘어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